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수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첫 소식은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어제 오전 유럽연합 레인 대통령의 특별가입 추진을 약속받은 젤란스키 대통령은 EU 멤버십 신청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유럽연합 의회에서는 27개국 회원국가 대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대통령의 특별가입 신청 연설을 화상으로 경청하였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은 오늘부터 우크라이나 도시의 모든 광장 이름은 프리덤 스퀘어로 고치겠다고 감격에 차 목이 메인 목소리로 감사 연설을 마감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의 호소력 있는 연설에 감동한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Або казати доброго дня чи добрий вечір. Or can say good afternoon or good evening. І це And I абсолютно cannot. правда, тому що щоденно And that's для true, когось цей день точно не добрий, because every day, щоденно для когось for цей some вечір people, останній. this day is not good. Я говорю For some сьогодні people, і зараз this day is the про last one. Україну, і I зараз про speak today now about громадян my України, citizens of Ukraine who are defending, ціною свого життя, by paying the ultimate price, гідності, захищають. they defending freedom. Я дуже радий, I'm very happy що я зараз that побачив тут, what I've seen here now and heard here now, I'm very glad. 이어서 벌어진 각국 대표 의원들의 우크라이나 가입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을 연단에 올라 발표하였습니다. 각국 대표 의원들은 사실상 만장일치로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찬성했고 승인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입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이제 남은 서류상의 요식행위를 거쳐서 정식 가입국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얻어진 가시적 효과도 매우 큽니다. 이제 러시아는 유럽 회원국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게 된 셈입니다. 연단에 올라온 각국 대표들은 부당한 침략을 감행한 러시아를 성토하였고 하나같이 경제적 생션에 참가할 뜻을 확인하면서 전쟁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경제적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Largest square in our country, the Freedom Square, and this is the largest square in Europe, and that's true. This is called the Freedom Square. Can you imagine this morning, 2 cruise missiles hit this Freedom Square, dozens of killed ones. This is the price of freedom. Believe you me, every square of today, no matter what it's called, it's going to be called, as today, Freedom Square in every city of our country. Nobody's going to break us. We're strong. We're Ukrainians. 같은 시각 러시아군은 제네바 컨벤션에서 사용치 않기로 한 진공폭탄을 무한정 투하했고 미사일도 신경질적으로 쏘아대서 하키스시와 수도 키예프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오후에는 전일에 이어 평화회담이 벌어졌지만 무의미한 회의였습니다. 둘째 소식은 나토군 군사훈련장이 폴란드, 에스토니아, 독일 등 3개국에 설치되어 오늘부터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회원국이 아닌 영국 보리스 수상은 브뤼셀에서 우크라이나 EU 가입 수락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폴란드의 나토 본부를 방문하고 무라비에츠크 폴란드 총리와 회담을 한 후 바르샤바의 영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Many people in Britain will of course want to help Ukrainian refugees. So we will make it easier for Ukrainians already living in the UK
to bring their relatives to our country. And though the numbers are hard to calculate, they could be more than 200,000. 우크라이나 언론의 여기자 칼데니우크는 울음에 찬 목소리로 매우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게 너무 위험하다. 러시아의 폭격으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수상은 폴란드에는 와도 우크라이나에는 오지 않고 있다. 3차 대전이 일어날까봐 걱정돼서 안 오냐? 우크라이나에 영국군이 직접 오면 전황을 되돌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이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할 조짐이 있다고 전제하고 영국이나 미국은 무기와 병력 지원 등을 유럽 방위군인 나토를 통해서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외부에서 다른 자유민주 국가 동맹들과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러시아 현 정권을 지구에서 고립시키는 동시에 외교적인 해결 방법도 물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보리스 수상은 이 전쟁을 책임질 사람은 푸틴뿐이라고 말하고 여하튼 우크라이나 국민은 고향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How many troops and tanks he sends, the Ukrainians desire to live in a free and independent country, which is something I think Poles will immediately understand. And in this desire, the UK will always give them our wholehearted support. 셋째 소식입니다. 푸틴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 보복할 악성 코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영국 외교관이 경고했습니다. 푸틴이 경제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서방 전역의 컴퓨터에 유포할 준비가 된 악성 코드를 축적하고 있다고 전 영국 외교관이 경고했습니다. 지난주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한 이후 모스크바는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각국에서 자산 동결시킨 것은 장기적인 문제이지만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여러 러시아 은행을 제외한 것은 뜨거운 철판 위에 올라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루블은 30% 하락했고 모스크바 중앙은행은 긴급 조치로 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습니다. 은행 앞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날벼락인 셈입니다. 미련하고 포악한 지도자의 욕심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침체와 생활 수준의 극적인 추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리미아 반도 병합 당한 이후 크레므린군이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의 희생자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위기 기간 동안 미국 주재 영국 외교관으로 일했던 다니 로페즈는 러시아가 제재 강화에 직면하여 점점 더 절망에 빠지면서 이러한 공격이 다시 증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이버 보안 회사인 그라스월의 CEO인 미스터 로페즈는 러시아는 원할 때마다 배포할 수 있는 멜웨어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